부산 진구와 기업, 지역단체가 손을 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진군의 곳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생필품 제공뿐만 아니라 2차례 이상 이용 주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상담과 컨설팅도 이루어집니다. 19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종교시설과 서구 수산사업장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라 기장군이 미역 다시마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의 통합을 위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부산 교대학생과 동문들이 통합 절차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결국 협약은 서면으로 체결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일 부산교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목,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양 대학의 통합에 대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서자 교대 동문들이 이를 막아섭니다. 이제 앞으로 MOU를 체결하기로 이미 양교가 합의한 상황이고요. 절차를 통해서 다 정해진 상황이고요. MOU는 체결되어야 되고요. 그 뒤의 논의 과정에 우리 동창회나 우리 학생들이 우려하는 바를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양 대학의 통합에 반대하며 매일 1인 시위를 벌였던 부산교대 총동무대가 MOU 체결 저지에 나선 겁니다. 부산교대 동문들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동문과 재학생들의 통합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부산교대는 말살되고 부산교육대학교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초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아교육, 초등교육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 교육입니다. 부산교대 학생 비상대책위도 총동문회와 함께 통합 MOU 체결식이 진행되는 곳인 대학 본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한 차례도 듣지 않고 이 통합 MOU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MOU는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섭적으로 진행하는 지금 학교의 지금 실태와 그리고 학우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생을 학교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지금 학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 대학 통합 MOU는 결국 연기되고 교대 동문들은 졸속으로 치러지는 통합 절차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부산교대 총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동문들의 반발에도 이날 오후 늦게 서면으로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실무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통합 MOU를 체결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예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곳간을 열어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곳간이 부산 진구에 마련됐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열대에 올려진 물건들을 하나둘 골라 담습니다. 라면과 김, 즉석식품 등 생필품들이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문을 연 부산 진구 진군의 곳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 지역단체가 손을 잡고 모두 3곳에 마련했습니다. 번역별로 접근성이 고려된 겁니다. 이용자는 운영 일주일 만에 벌써 50명을 넘겼습니다. 이건도 아주 좋습니다. 좋고 건강식도 있고 안식, 라면, 밥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해주니까 힘이 납니다. 두고 먹어야지. 밥 대신에 라면도 먹으면 되고 필요하고 양념도 쓰고 물건은 내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니까 더 좋지요. 이곳은 기존 푸드마켓과 달리 부산 진구에 사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한 가구당 최대 2회까지입니다. 1회당 최대 5점을 쓸 수 있는데 실제 시중에서 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문 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이용할 때는 구청 복지공무원과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례적으로 물건을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담과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진군의 곳간을 가득 채운 물품은 모두 지역민들의 정성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업과 단체를 비롯해 개인까지 팔을 걷어 붙였는데 벌써 기부액이 1,000만 원이 넘었고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기반이 돼 다음 달 곳간 3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는 이 곳간을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부산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중 교회 수요 예배 참석이 확인되면서 강서구 소재 교회의 예배 참석자 2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서구 소재 교회 확진자는 현재까지 6명으로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 관련해서는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마스크 착용 미흡이라든지 하는 정황이 지금 1차 조사가 되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서구 소재 수산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직원 5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10명입니다. 부산시는 업무의 특성상 밀집해 업무하거나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도 있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유흥업소발 추가 확진은 접촉자 3명, 이용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부산역과 부산시청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구군단체장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19일 오후 2시 열린 첫 상견례에서 박 시장은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 경제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조를 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이 여대 야수이지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과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인 협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전국민적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시민들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재인 바다가 방사능 오염수 처리장으로 전락하게 된 상황. 시민들은 해양 환경 파괴와 수산물의 오염에 대한 걱정에 더해 일본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희가 이미 결정된 사안을 저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답답한데 호소할 곳은 딱히 없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최대한 강경하게 반대하겠다 말고는 다른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바다에 방류한다는 게 바다가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봤는데 깜짝 놀라지. 다 TV 보고 후손들 다 먹을 건데 우리야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애들 후손들 먹으려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특히 부산에서도 미역과 멸치를 필두로 어업 활동이 활발한 기장군. 기장군에서는 군수가 서울의 일본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공문을 발송해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 바다를 죽이고 우리 수산업을 죽이고 우리 어민을 죽이고 우리 국민을 죽이는 제2의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의병이 되어 결사항진의 각오로 일본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부산환경회의,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부산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발행치안 방사능 오염수 결정을 처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도 반일 불매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방영해 당장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부산시도 일본 총영사관에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행정에서 실제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규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규탄으로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 뛰어넘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사전 필터링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이제 일선 구군들과 함께 이제 방류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부산을 찾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과 검사 현장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또 올해 초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을 늘려 검사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하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근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과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백스물다섯 편의 단편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가 오는 21일 개막합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들을 온라인으로도 중계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단편 영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38번째로 문을 연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지난해 영화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개최 시기가 연기되었고 결국 온라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영화제처럼 감독과 배우 그리고 관객이 함께 호흡할 수는 없지만 올해 총 39개국 125편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국제 경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영화들, 코로나19를 주제로 하거나 소재로 한 영화들이 좀 많은 것들이 눈에 띄는 특징이었고요.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그 국제 경쟁과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장르의 다양성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극영화에 집중되어서 극영화들이 대부분의 출품작을 대부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작 59편 그리고 초청작 66편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올해 주빈국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영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막작과 함께 상영작은 영화의 전당과 중구 남포동 소재, 아트 시네마에서 방역 수칙에 따라 예매와 관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편의 단편 영화가 영화제 기간 무료로 상영됩니다. 그 인터랙티브 쇼츠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영화제 기간에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외에도 저희가 그 토크 프로그램, 비스프 토크나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들도 유튜브로 라이브로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쉽게 접속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폐막작과 경쟁 부문 등 총 6개의 섹션으로 꾸며지는 제38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아쉽게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관객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영화제 홈페이지에서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단편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4.19 혁명 제61주년을 맞아 부산중앙공원에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부산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공헌했던 4.19 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 추모 합창 등 순으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전 11시 경남공구에서는 4.19 혁명에 참여하던 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강수영 열사를 기리는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해운대 청사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운대구 주민들은 해상풍력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해양 생태계 파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반대 집회를 열고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앞서 해상풍력을 도입한 덴마크나 제주도의 사례를 봤을 때 해양 생태계 파괴의 징후가 없었으며
오히려 어류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에 대해서는 해안가에서 1.5km 이상 떨어져 영향이 극히 적고 고압 송전선로에 대한 우려 역시 주택가 전봇대 수준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릴 예정이었던 기장 미역 다시마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4차 유행 우려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미역 다시마 축제는 최근 마지막으로 개최된 2019년 관광객이 8만 명에 달하며 부산의 대표 특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장군은 축제를 열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기장 미역 온라인 판매를 개최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가 21일 영주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30번째이자 중구의 첫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실, 조리공간, 야외놀이 마당 등을 갖추고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간식과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다함께 돌봄센터 16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구뚝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인근 도로 일부의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하구뚝 일대 명지 방향 4차선 가운데 2개 차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공사는 숨은 상판을 리모델링하고 생태 조류 관찰대 등을 증축하는 것으로 모두 136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찰은 공사 구간을 운행할 때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하며 교통정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다짐하며 서약했습니다. 이번 서약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성비위 혐의를 받는 경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희롱과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년) 전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된 김주열 열사. 부정선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김주열은 겨우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저항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투표한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와 장기 독재, 무자비한 탄압을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불꽃처럼 산화한 4.19 혁명 희생자들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